네, 이제 제 소리 들리나요? 예, 이제 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했더니 뭐 세팅이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스테드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10번째 시간 앙코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코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은 주로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주로 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험 연구에서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어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어떤 처치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럼 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어요. 이때 쓰는 방법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t-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반복이 있으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효과 하나만 있으니까 t-테스트라는 방법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t-테스트를 써야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앙코바라고 하는 방법인데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코바는 왜 하는 거냐? 일단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요. 실험군, 대조군.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있는지, 이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죠. 그러면 종속 변수가 효과이고 독립 변수가 그룹이죠. 연속형 변수인 등간이나 비율 척도이고 범주형 변수인 명목 척도입니다. 그럼 무슨 분석 쓰느냐? t-테스트 할 거예요. t-테스트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동질성 검정. 사전에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온 경우들이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동질하지 않게 나온 것을 뭘로? 코베리에이트로 공변량이죠. 코베리에이트 넣고 아노바를 돌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노바에서 코베리에이트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안코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분석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 변수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인 효과가 있고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는데 요 두 개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즉 그룹하고 이 변수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이 변수를 뭐라고 하느냐? 교란 변수 또는 혼란 변수라고 해요.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다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룹이 있고 실험군, 대조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을 봤더니 실험군의 연령이 43세, 38세 이렇게 돼 있고 대조군은 67세, 48세, 59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동질해야 돼요. 완벽하게는 같은 게 좋지만 동질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험군이 연령이 높죠.
아니 실험군 연령이 낮죠. 대조군 연령이 높고. 그러면 실험군 대조군과 그룹과 연령 사이에 뭐가 있느냐? 유의하게 나올 거예요. t-테스트 하면 유의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연령하고 종족 변수 사이를 보면 연령하고 여기 보면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처치가 높네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이 값이 낮네요. 즉 연령하고 여기 따져보면 여기가 뭐예요? 연령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치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여기 따져보면 그룹하고 어떤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때 이런 변수를 교란 변수, 혼란 변수라고 하고 이 교란 변수, 혼란 변수가 있으면 그냥 분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연령을 빼고 생각을 해주면 연령을 빼고 그룹하고 y 값을 분석할게요. 그러면 실험군이 뭐 어떻게 됩니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처치의 효과가 높다고 나오겠죠. 평균값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처치의 효과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애초에 실험군은 연령이 낮았죠. 즉, 이 처치의 효과는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험군 대조군의 처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연령 때문에 생긴 효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검출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 교란 변수, 혼란 변수,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처치를 할 때 처치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동질하게 실험군과 대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 대조군 연구에서 동질성 검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동질하게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랜더마이즈하게 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랜더마이즈하게 배치를 해서 실험군 대조군이 동질하게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실험군 대조군의 연령 분포가 동질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효과가 실험 대조군의 처치 효과가 아니라 연령의 효과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실험군의 효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컴파운딩 베리어블을 줘서 이거를 코베레이트로 주고 앙코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석을 해주면 그룹의 p-밸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베레이트의 p-밸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코베레이트의 p-밸류가 나오면서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향 중에서 이 코베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얘가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p-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코베레이트의 영향력은 전부 제외되고 뭐만 남습니까? 순수한 그룹의 p-밸류만 남아요. 그룹의 p-밸류. 즉 이때 그룹의 p-밸류는 뭐냐? 코베레이트,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저스트한 상태에서 그룹의 처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앙코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앙코바예요. 자, 여기서 근데 좀 재미난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해보냐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혼란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성별, 연령, 그 다음에 직업 여부 이런 것을 동질성 검정하죠. 동질성 검정해요. 동질성 검정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각각이 전부 다 p-밸류가 0.05보다 크게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능하면 0.1보다는 0.05보다는 0.1보다 큰 게 더 좋은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하여튼 0.05보다 크면 동질한 거예요. 그런데 해봤더니 0.05보다 작은 거예요. 셋 다. 그럼 동질하지 않겠죠.
동질하지 않겠죠. 그러면 동질하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룹하고 여기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이때 성별이라고 하는 거 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둘 것이 뭐냐면 성별하고 그룹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해서 성별이 여기에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거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주면 이 변수는 혼란 변수이고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죠. 영향을 안 주면 혼란 변수가 아니에요. 혼란 변수 아니에요. 그냥 뭐냐? 그냥 통제 변수예요. 통제 변수예요. 또 다른 변수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허위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기 좀 넘어가니까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자, 요것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t-테스트 했어요. p-밸류가 0.097이 나왔어요. 097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혼란 변수가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변수가 있겠죠? 이 혼란 변수가 있었으면 들어가면 그룹의 p-밸류가 변한다고 했었죠. 그룹의 p-밸류 변하는데 혼란 변수일 때는 그룹의 p-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p-밸류가 확 작아졌죠. 확 작아져요.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어떠냐? 혼란 변수가 있었을 때는 혼란 변수를 코베레이트로 반드시 통제를 해야 연구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 그래야 그룹의 p-밸류가 작아져서 유의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유의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했어요? 통제 변수라고 했죠. 통제 변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p-밸류는 일반적으로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일반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통제 변수 들어가면은 다른 독립 변수의 p-밸류가 커지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뜨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허위 변수라는 게 있어요. 허위 변수라는 얘기는 조금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냥 허위 변수 개념은 그냥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허위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허위 변수가 p-밸류가 있는데 이 p-밸류가 어떻게 되냐? 커져요.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 이렇게 커져요. 확연하게 커져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투입했을 때 기존 독립 변수의 p-밸류의 변화량을 가지고 이 변수가 혼란 변수인지 통제 변수인지 허위 변수인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없는데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럴 수 있죠. 이때 이 변수는 뭐라고 하냐? 이때도 이거 통제 변수예요. 이때 이것도 통제 변수고 통제 변수면 대부분 어떠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금 커진다라고 했어요. 커지는데 요 p-밸류 정도에 따라서 이 p-밸류가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통제 변수가 조금 유의하냐 많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커지는 폭이 좀 더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럼 혼란 변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죠.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법을 도입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시청각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성적을 본 거예요.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각 교육을 한 집단이 기존 교육을 한 집단보다 성적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청각 교육을 한 집단들은 기존의 내신 등급이 1등급인 애들이었어요. 기존 교육을 한 아이들은 내신 등급이 5등급, 6등급인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방법 때문에 생긴 효과가 아니라 뭐예요? 이 내신 때문에 생긴 효과일 수도 있죠. 이럴 때 이런 변수가 무슨 변수냐? 교란 변수나 허위 변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변수, 즉 요 두 보면 시청각교 간 사람들의 내신 등급, 기존교의 내신 등급, 요 두 사이 관계 있죠. 그러면 그리고 내신 등급하고 성적 사이에도 관계가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내신 등급 말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방법이 IQ거든요. 사실 뭐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긴 한데 앙코바 예제로 제일 많이 쓰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IQ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해도 이런 변수가 혼란 변수 또는 허위 변수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의료진이 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통증 정도를 보겠다라고요. 의료진이 처치를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요. 다른 예제를 하죠. 치료 방법이 있어요. 치료 방법. 예를 들어서 수술 치료냐, 항암 치료냐. 그리고 치료의 효과. 물론 효과 있겠죠? 그러면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냐 기존 교육이냐라는 것하고 수술 방법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이 교육 방법은 우리가 연구자가 랜더마이즈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랜더마이즈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환자의 혈압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즉 이 환자의 컨디션에 있는 요 부분하고 뭐냐? 상관관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의 효과를 검증을 할 때 그냥 분석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이 변수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혈압 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런 변수를 코베레이트로 잡아서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앙코바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앙코바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돼요. 뭐냐? 실험 연구하시는 분은 실험 대조군에 있는 요거하고 그다음 일반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얘네들이 있었죠. 요 둘 사이에 뭘 하죠? 동질성 검증을 하는 거예요. 동질성 검증에서 p-밸류가 0.6보다 작으면 이 변수는 교란 변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란 변수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어떻게 되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중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란 변수가 될 수 있고 통제 변수가 될 수 있고 허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동질성 검증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온 것들 동질성 검증에서 동질하지 않는 거는 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베레이트 처리해서 앙코바를 해야 됩니다. 자, 서베이 하시는 분 설문 연구 같은 경우를 따져볼게요. 설문 연구를 따져보면 스트레스가 이지 구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지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설문 연구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종속 변수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서 이지 구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성별하고 이지 구도를 가지고 t-테스트를 하거든요. t-테스트에서 p-밸류가 0.5보다 작으면 뭐 합니까? 이 변수들을 회귀 분석에서 통제합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하고 성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 안 했죠. 요 둘 사이에 요거는 확인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얘도 뭐냐? 교란 변수일 컴파운딩 베리어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앙코바는 주로 언제 쓰느냐? 독립 변수가 메인이에요.
실험군 대조군. 네, 처치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일 때 동질하지 않은 것들을 코오퍼레이트 처리합니다. 자, 회귀 분석은 목적이 뭐냐? 회귀 분석은 반대예요. 종속 변수가 메인이에요. 이직의도에 누가 영향을 주느냐? 이직의도에 누가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아이가 있으면 얘를 뭐란다? 통지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 두 개는 결국 요 두 개는 아이디어가 좀 비슷하죠? 다만 동질성 검정에서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제가 확인 안 했을 뿐이에요.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면 이게 코베레이트고 그 컴파운딩 베리어블이고 앙코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직은 확인 안 했을 뿐이에요. 회귀 분석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 확인 안 했죠?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 변수는 뭐냐? 코베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이디어 상으로는 이때 쓰는 거다. 그래서 실험 대조군이 메인이 있을 때는 앙코바라는 분석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 좀 이따 하고요. 여기 앙코바와 회귀 분석의 차이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다시 그림을 그려서 다시 생각을 해주면 앙코바는 실험 대조군의 처치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는 실험군 대조군과 성별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 변수는 교란 변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죠. 동질하지면 않으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주면 교란 변수이고 영향을 안 주면 그냥 통제 변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쓰는 거다. 자,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가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성별에 따라서 이직의도가 달라졌어. 직급에 따라서 이직의도가 달라졌어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연관성이 있으면 교란 변수고 연관성이 없으면 그냥 통제 변수인 거예요. 그럼 결국 모형상 그림상으로 보면 앙코바나 회귀 분석은 아이들은 비슷하죠. 다만 앙코바는 어디? 실험 대조군.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룹이 있고요.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코베레이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질하지 않았다 치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t-테스트 하겠죠. 독립표현 t-테스트 합니다. 자, 어떻게 t-테스트 합니까? 종속 변수 넣고 그룹 넣고 그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 1번 2번 넣고 그냥 일반적인 t-테스트예요. 한 겁니다. 자,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 결과만 보겠습니다. 결과만 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11.38, 대조군의 평균은 16.38. 대조군이 훨씬 높네요. 그리고 림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이라고 나왔고 t-테스트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003.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실험 대조군에 따른 종속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실험군은 11.38, 대조군은 16.38로 대조군이 실험보다 높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분석. 일반 선형 모형의 일별량. 이게 앙코바 메뉴입니다. 분석, 일반 선형 모형 일별량. 그러면 종속 변수 넣고 고정 요인의 그룹 넣고요. 공변량에다가 코베레이트 넣어줘요. 코베레이트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앙코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만 하나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앙코바예요. 그러면 앙코바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시면 그룹의 p 밸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까 그룹만 넣고 했을 때는 p-value가 003이었던가요? 예, 003이었는데 앙코바로 하니까 p-value가 001로 작아졌죠. 그러면 이 코베레이트가 뭐냐? 교란 변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뭐 될 거냐면 요 두 개만 가지고 따져보면 뭡니까?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이거 분석, 회귀 분석 선형에 가서 종속 변수에 넣고 독립 변수에 코베레이트 이거 넣었어요. 연속형 변수니까 넣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자, 그룹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얘를 그러면 그룹하고 요거하고 t-테스트에서 유의하게 나오면 이 변수를 통제할 거예요. 뭘로 통제합니까? 더미 변수로 통제를 할 건데 더미 변수 통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저 뭐 하니까 얘를 2를 0으로 바꿔줄게요. 더미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더미 변수로 만들었어요.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럼 결과를 보면 재미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 자, 자세히 보세요. 그룹의 p-value가 얼마입니까? 001이네요. 아까 앙코바 했던 거 똑같네요. 자, 참고로 이 코베레이트의 p-value는 얼마였어요? 0.030이죠. 아까 앙코바에서 코베레이트하고 그룹이 있는데 p-value 보시면 어떻게 되냐? 코베레이트의 p-value는 030. 그룹의 p-value는 001보다 작다. 회귀 분석하고 두 개 결과가 같네요. p-value가. 예,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앙코바와 회귀 분석은 동일한 모형입니다. 같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로 앙코바를 돌리고 동일한 데이터로 회귀 분석 돌리면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고적으로 지난번 강의 때 언젠가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했는지는 여기 보시면 회귀 분석을 하면 t값 나오고 앙코바 하면 f값 나오죠. 참고적으로 t제곱이 f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귀 분석의 코베레이트의 t값이 2.4349, 그 다음에 앙코바의 코베레이트의 f값이 5.925거든요. 근데 요걸 제곱해 보세요. t를 제곱하면 얼마 나오냐? 요 두 개가 같아져요. 그래서 p-value가 같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앞에 앙코바도 아노바처럼 정규성 등분산 과정이 있느냐? 우리가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을 하면 첫 번째 정규성 과정이 있었죠. 정규성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정규성을 만족하면 아노바를 할 수 있었어요.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면 아노바 못하죠. 뭐합니까? 크루스칼 와일리스라는 비모스 검정을 합니다. 두 번째, 등분산성이 있어요. 등분산성을 만족하면 아노바를 합니다. 그런데 등분산을 만족을 못해요. 그럼 아노바 못합니다. 그때 뭐 하느냐? 이분산 아노바를 합니다. 그리고 사후 분석은 이때 쓰는 분석이 뭐예요? 쉐페. 이때는 게임스 하웨. 비모수 검정에서는 등분산 조건 자체가 없어요. 등분산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비모수 검정은 본페로니 커렉션.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t테스트하고 아노바는 결국 동일한 분석이다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얘기했고, 근데 t테스트 아노바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들었을 때? 코베레이트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앙코바가 되겠죠. 이제 앙코바. 그러면 앙코바도 정규성 등분산성 조건이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정규성과 등분산 조건을 만족을 하면 뭐를 하느냐? 앙코바를 합니다. 정규성은 만족했는데 등분산을 만족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는 랭크드 앙코바라는 게 있습니다.
랭크드 안코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모수 검정에서는 있느냐? 비모수 검정이 없습니다. 코베레이트에 들어갔을 때 비모수 검정은 없어요. 비모수 검정은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만 사용합니다.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비모수 검정을 써요. 독립 변수 하나, 통제 변수 하나. 결국 변수가 2개 있죠? 이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하느냐? GLM.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제너럴라이즈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화송, 음이항, 그 다음에 감마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뭐 몇 가지 더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안코바는 요즘 들어서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라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안코바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거,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거,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 이제 매개효과. 매개효과에 대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요즘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매개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개효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또 매개효과에서 또 나오는 개념 중에 또 억제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제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억제 변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개효과 하면서 그 완전 매개, 부분 매개, 이거는 매개효과에서도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는데, 완전 매개, 부분 매개의 개념들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해서 매개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어떤 게 만오바도 지금 이제 만오바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분석 기법을 이제 확장을 배우면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t-테스트는 2집단이죠. 여기서 3집단 이상이 나오면 아노바가 되죠. 아노바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역시 정규성, 등분산성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반복이 있으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가 돼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여러 개면 만오바라는 방법을 씁니다. 만오바 써요. 이거는 종속 변수는 한 개인데 종속 변수 하나를 여러 번 측정한 거. 여기는 종속 변수는 여러 개인데 한 번만 측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종속 변수 여러 개를 반복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뭘까요? 리피트 메저 만오바입니다. 리피트 메저 만오바가 돼요. 그리고 또 얘네들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코베레이트가 들어가면, 여기에 코베레이트가 들어가면 요 두 개는 안코바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리피티드 메저 안코바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만코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리피티드 메저 만코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t-테스트의 정규성, 등분산성, 아노바의 정규성, 등분산성,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의 정규성, 등분산성.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는 정규성, 등분산성인데 등분산성이라는 요거 대신에 구형성이라는 요걸 쓰죠.
그러면 마노바 또는 만코바에도 정규성, 등분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있습니다. 마노바, 만코바에서도 정규성, 등분산성 가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규성 가정을 만족을 못해요. 마노바에서. 그러면 정규성 가정을 만족을 못했을 때 쓰는 방법이, 정규성 만족을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네, 불행히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없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편법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G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는 동일 개체에서 반복수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이 동일 개체의 동일한 종속 변수를 반복, 리피트 메저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G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G가 아니라 종속 변수 자체가 서로 다른 종속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종속 변수가 있다. 그럼 이거 마치 얘를 뭐처럼 반복수처럼 생각해주면 G 돌릴 수가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변수에 대한 반복수를 뭐라고 하죠? 종속 변수의 종류라고. 원래는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따지면 타임이라고 놓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돌리면 G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노바 또는 만코바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등분산성 조건이 있습니다. 등분산 조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등분산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역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통계 분석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아직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t-테스트 아노바 분석을 할 때요. 정규성은 확인했어도요. 등분산성 확인 안 했었어요. 확인 안 했어. 요즘 들어서 논문들의 등분산성 확인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등분산성이라는 조건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 알았는데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있는데 대안이 없을 때는 그냥 만족하겠거니 하고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안이 생겼죠. 왜? t-테스트는 웰치, 아노바에서도 웰치, RM 아노바에서는 구형성이라는 것을 보면서 뭐랍니까? 그린하우스 가이서 또는 윌크스 람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안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요즘에 논문을 쓸 때 통계 분석이 어떠냐? 요즘의 통계 분석이 좀 더 깐깐해지는 거예요. 왜? 통계 분석의 이런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예전보다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노바라고 하는 것에도 정규성, 등분산성 가정이 있느냐? 있다. 문제는 정규성, 등분산을 만족을 못했을 때 대안이 딱 맞아떨어지는 분석은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매개효과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매개효과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개효과 끝난 다음에는 이제 조절효과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양적 연구를 할 때 양적 연구로 논문을 작성을 하면 그럼 결국 통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통계 분석 관점에서 양적 연구의 주제를 잡는 방법, 그 다음에 통계 분석 관점에서 양적 연구의 논문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리고 통계 분석을 하면 결국 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표를 만들어야 돼. 표를 예쁘게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